대구시 대선 공약 두 번째 순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에 관해 알아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 시리즈, 우리 삶을 바꿔놓을 새로운 미래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아트피아 횡령 사건 축소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울산에서 현대와 K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오후 이 경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며칠째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계절을 2달가량 앞서서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처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 더위는 주 후반쯤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달력이 5월이라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연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은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 28도, 안동과 경산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28도로 웃돌면서 7월 중순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또 미세먼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하늘에 구름이 차츰 많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금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아트피아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을 유야무야했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최근 수성아트피아에서 해고당한 직원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이사장인 수성문화재단은 지난해 정기감사를 통해 수성아트피아 직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상부의 허락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갔다는 것. 해고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 이전에는 외부 출강을 장려하던 분위기였고 공로패와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업무 능력도 인정받아 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반해 수성문화재단은 최근 공연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팀장에 대해선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이 다른 이런 일들에 비해 가지고 정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스스로 사표를 쓰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임으로 이어져 공공기관 취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횡령까지도 다 감싸주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임까지 가게 했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 저희는 공기관의 취업까지 완전히 발목이 붙잡힌 거죠. 형평성 논란을 빚는 징계는 이뿐이 아닙니다. 수성못 페스티벌과 관련해선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의회 조사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났지만 관련자들에겐 경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한 남자 간부가 여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이 하나 저한테 와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서화를 했어요. 그리고 문서화를 해서 관장께 직접 보고를 했어요. 이에 대해 징계를 담당한 수성문화재단은 수성구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자율주행과 후진주차까지 척척 해내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Despite all the naysayers, the skeptics, we will persist. 이처럼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실제 기존 방식의 우리나라 자동차는 생산과 기술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880여 곳입니다. 금속과 기계까지 포함하면 지역 산업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와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역 경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미래형 자동차 콤플렉스 타운을 조성한 뒤 5대 핵심 기술 관련 연구소를 만들어 미래형 자동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에는 이미 자율주행 실증 도로와 국내 유일 지능형 주행 시험장이 있고 자율차 실증 단지도 조성 중이어서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로 최적화돼 있습니다. 자동차 1차 밴드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지금 잘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인력 양성도 각종 대학교에서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대구의 그동안에 어떤 주행시험장을 비롯한 정책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미래형 자동차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1세기형 자동차 생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후보는 미래형 자동차 콤플렉스와 핵심 기술 연구소 설립 등 대구시가 제시한 모든 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를 비롯해 6개 단체 연합체인 사드 저지 평화회의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 집회를 열고,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저지 평화회의는 성주와 김천 주민 외에도 서울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 각계 단체들이 참가했는데, 오늘 새벽 사드 장비 반입설이 나온 데 따라 주한미군 등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서울FC를 잡고 중위권으로 올라선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은 울산에서 울산 현대와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클래식 생존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FC의 연승 가능성, 석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구에서 펼쳐진 지난 시즌 우승팀 FC 서울과의 맞대결. 주전 선수들의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전력 공백이 컸던 대구FC는 손현준 감독의 용병술과 한 발 더 뛰는 선수들의 투지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상으로 팀에서 빠진 주니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유니폼을 입은 에반드로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이날 멀티골로 에반드로는 득점 순위 3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Claro que a gente, atacante, sempre tem que estar fazendo gol, mas acho que o meu objetivo, o meu foco aqui no grupo é sempre estar fazendo os gols, mas principalmente querendo vencer os jogos e deixar o Degu em uma situação melhor, na colocação que merece. 포항과 제주에게 내리지며 올 시즌 첫 번째 위기를 겪었지만 경기력에서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팀을 끌어올린 손현준 감독. FC 서울을 잡아 9위에 올라서면서 이제 연승 사냥에 나섭니다. 다음 울산전인데 지금 서울 준비한 것처럼 매 경기 준비한 것처럼 준비를 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든 이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팀이 하고자 하는 우리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울산은 지난 2013년 마지막 대결에서 5대3의 기분 좋은 승리의 기억이 남겨져 있는 상대. 연패 탈출에 성공한 대구FC는 울산 원정에서 올 시즌 첫 원정 승리와 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기존의 3차례 산업혁명을 합친 것보다 기술 변화가 더 급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에 우리 삶을 바꿔놓을 새로운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동작인식 센서를 통해 개인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가상 헬스장. 야외에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듯한 효과를 주는 가상 자전거. 공군 조종사의 빠른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한 캡슐 모양의 장치까지 사물 인터넷, IoT를 활용한 헬스케어, 스마트홈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컴퓨터,
휴대전화에 연결됐던 인터넷이 모든 사물로 접속이 확장된 겁니다. 데이터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가 많이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그 어떤 예측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3D 프린터는 개인 액세서리부터 시작해 제조업 현장의 각종 장비와 건축물 등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의수와 의족, 인공심장 등 의료 분야는 물론 소재 가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프린팅 대상이 확대되고 일반인의 접근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린터가 한 대씩 있듯이 그 3D 프린터도 한 대씩 있어서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로봇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의료와 국방 산업 등에서의 맞춤형 로봇, 인간과 로봇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협동 로봇의 등장과 함께 조만간 로봇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 생산 로봇 분야도 상당히 시장은 커질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질 분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의료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에 이어 인공지능 의사 왓슨까지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과 가상현실, 드론, 신재생 에너지 등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들의 융복합은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던 미래의 모습을 현실화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이 평균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입주단지 주변 가격이 떨어졌고 이사철 소폭 올랐던 중소형 아파트도 값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0.01% 올라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고 공급량은 늘면서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경세제는 한 해 25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지만 이 관광객들이 문경 시내는 들르지 않는다는 게 문경시로서는 고민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문경시가 관광지를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문경세제의 작년 한 해 관광객은 250만 명, 안동 하회마을 130만 명, 경주 불국사 127만 명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로 경북에서 가장 가깝고 문경세제라는 관광 상품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반면 문경 시내 거리는 한산합니다. 문경세제 관광객이 세제에만 머물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들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네. 대부분은 거의 그쪽에서 바로 가죠. 문경세제와 시내와의 거리가 26.5km, 차로 25분이 걸릴 정도로 먼 데다 문경 시내에 마땅한 볼거리가 없기 때문인데 250만 명의 관광객을 시너지 효과 없이 떠나보내는 셈입니다. 문경시는 우선 이번 찻사발 축제 기간에 시내 문화의 거리나 전통시장을 함께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시내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시내 연계 여행 상품에 버스 한 대당 3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버스 30대, 약 1,200명이 모객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문경세제와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석탄박물관, 철로자전거 등의 문경 관광 자원을 시내 근처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사업과 오정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월방산과 삼북 돌리내 섭지 관광지 하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 문경 고속철도가 2021년 개통되고 시내거리 전선 지중화나 생태 하천 복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등의 도심 재창조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세제 관광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문경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 동화사는 오늘 오전 11시에 설법전에서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열 예정입니다. 동화사는 봉축 법요식 외에도 연꽃 전시회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경주 불국사, 김천 직지사 등 대구 경북 즉 2,800여 곳의 사찰에서도 법회를 열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내일까지 연등 행사 등 각종 불교 행사로 화재 위험이 늘 것으로 보여 전 소방공무원들은 경찰과 군, 전기, 가스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대비합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중요 문화재와 사찰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소방차를 사찰 근처에 배치해 사고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문을 연 앞산 고산골 공룡공원에 전시물과 휴게시설이 추가로 설치돼 2차 개방됐습니다. 대구 남구청은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공룡공원의 면적을 기존 1,200제곱미터에서 2,500제곱미터로 확장하고 화석 발굴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공간도 추가로 마련해서 이달부터 무료로 상시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공룡공원에는 지난 12월까지 석 달 동안 8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체감 경기가 3월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는 84로 3월보다 18포인트가 올랐는데 지난 2011년 7월에 93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3월 내수가 부진하다고 답한 기업이 33%였지만 4월에는 23%로 낮아져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70으로 3월보다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달력이 5월이라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연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28도, 안동과 경산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28도로 웃돌면서 7월 중순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다 보니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문경과 김천의 낮 기온 28도, 상주와 구미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봉화의 기온은 5도로 출발해 한낮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은 23도를 밑돌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금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